자, 이번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그 신경망, 그죠? 이 신경망이 그 뇌와 얼마 정도의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신경망에서는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와 같은 순전파와 역전파 과정, 그죠? 이 왼쪽에 있는 게 순전파, 즉 1번 층에 대한 그 G값과 액티베이션 값, 2번 층에 대한 값, 그래서 계속해서 L번 층까지 마지막 층까지의 그 소위 활성화 값을 계산하고 그것으로부터 거꾸로 또 이 백프로퍼게이션 역전파에서는 그 dg 값과 dw, db 값을 이렇게 그 각 층마다 그 그레디언트 값 그리고 데리베티브 값을 구함으로써 그 계산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. 그죠? dl-1 요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. 그죠? dl dw 일반화된. 자, 그런데 사실 그 뇌에서 그렇게 하느냐? 그렇지는 않거든요.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통 이것이 그 뇌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말을 많이들 쓰긴 합니다. It's like the brain 라고, 즉 신경망의 그 학습 방법이나 또는 신경망 얘기할 때 이거는 일종의 그 사람의 뇌를 흉내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거는 너무 그 간단하게 너무 단순하게 그 유사성을 표현한 겁니다. 사실 그 장점도 있습니다.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좀 이해가 쉽고 그 내용을 좀 더 접근하는데 좀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만,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하는 게 맞습니다. 그런데 물론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예를 들면 x1, x2, x3 이런 노드 그 입력값이 있을 때, 이건 지우고 갈게요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여기서 다시 쓸게요. x1, x2, x3라는 값이 그 어떤 노드로 들어와서 그 결과값이 y 해수로 나오는, 우리가 알다시피 로지스틱 리그레션 문제를 푼다고 할 때, 즉 이것은 그 신경세포가 하는 일과 유사한 건 있습니다.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이 그 신경세포 하나를 묘사한 건데요. 단순하게 지금 여기에 그 세포체가 있고요. 핵이 있고, 이 세포체의 입력으로 주변에 있는 그 또 다른 세포로부터 이와 같은 이 가지 이렇게 된 것이 그 소위 입력단이라고 해가지고 세포 안으로 값이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곳이고요. 그 전기 신호가 이 세포의 일정한 어떠한 기준에 그 부합하게 되면은 여기 길게 쭉 나와 있는 뭐 이걸 엑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엑손이라고 부르는 이 그 돌기를 통해서 값이 출력되는 어떠한 그 소위 반응을 하는 거죠, 세포가. 그런 것에서는 유사성이 있기는 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아직도 이 세포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는 몰라요. 우리가 그 학습하는 방법도 모르고, 그리고 뇌에서 진짜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그 네트워크를 구성한 것처럼 이런 층 구조로 계속 이어지는지도 의문입니다. 사실은 그 비전에서는 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이 그 뇌공학적으로 좀 밝혀진 게 있긴 합니다만, 모든 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신경망 알고리즘들이 사실은 뇌를 묘사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너무 그 좀 더 과한 비유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렇지만은 그 안에는 유사성이 분명히 존재하긴 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고, 그것을 사람의 뇌와 비교할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